진행성 간암, 이게 특히 아시아에서 사망률이 참 높은 암인데요. 네, 맞습니다. 부담이 크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이 진행성 간암의 최신 항암 치료, 그중에서도 면역 항암제 쪽에 큰 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과보 치료제부터 최신 병용요법까지 어떤 발전이 있었고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핵심 내용을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핵심은 결국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이용하는 거, 면역 항암 치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이게 접근 방식 자체가 과거랑 좀 달라요. 암세포가 면역 체계를 약간 속이거나 피하는 그런 기전이 있는데 그걸 막아서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이 다시 암이랑 싸우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면역세포에 브레이크를 풀어주는 느낌이네요. 네, 맞아요. 딱 그런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과거 기준점부터 좀 짚어보죠. 2007년 이후로 한 10년 넘게 표준 치료였던 소라페닙이 있었고요. 네, 샤프 연구였죠. 그리고 그 이후에 렘바트닙도 나왔고요. 리플렉트 연구 통해서. 네, 비혈등성을 입증했죠. 근데 이 약들이 효과가 좀 제한적이거나 아니면 수족증후군 같은 부작용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효과도 그렇고 부작용 관리도 쉽지 않아서 그래서 더 나은 치료법이 정말 필요했죠. 생존율도 높이고 부작용도 좀 관리할 만한.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면역 항암제 병용요법이 중요한 돌파구가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가장 주목받는 그리고 표준 치료법 중 하나가 아테졸리주맙이랑 베바시주맙 병용요법 이거죠. 네, IM브레이브 510 연구 결과가 워낙 좋았죠. 네, 기존 소라페닙보다 생존율이 훨씬 좋게 나왔고 지금 국내 보험급여 적용되면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고요. 근데 이 조합이 왜 효과가 좋은 건가요? 이게 참 흥미로운 조합인데요. 아테졸리주맙은 면역 항암제, 그러니까 PD-L1 먹제제고요. 네, 면역 브레이크 풀어주는. 그렇죠. 그리고 베바시주맙은 표적 항암제인데 VEGF 억제제라고 해서 암 주변에 비정상적인 혈관이 막 생기는 걸 억제해요. 혈관 생성 억제?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종양 주변 혈관을 좀 정상화시켜서 면역세포들이 암세포한테 더 잘 다가가서 공격할 수 있게 약간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시너지 요가네요. 길을 닦아주고 공격수 보내고. 네네,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베바시주맙이 출혈 위험을 좀 높일 수 있어서요. 그렇죠. 그게 문제죠. 그래서 모든 환자한테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도 정맥류 출혈 위험이 높거나 그런 분들. 그럼 그런 환자들 베바시주맙 쓰기 어려운 분들한테는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다른 옵션들도 중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다른 옵션들이 중요합니다. 더발로맙이랑 트레멜리모맙 병용요법이 있어요. 히말라야 연구에서 나왔고요. 히말라야. 네, 이것도 소라페닙 대비 생존율 향상을 보였고 특히 말씀하신 대로 베바시주맙 사용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떤 조합인가요? 이 요법은 두 가지 다른 면역 항암제를 쓰는 거예요. 더발로맙은 PD-L1, 트레멜리모맙은 CTLA4 억제제.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면역 브레이크를 동시에 풀어주는 전략이죠. 면역 항암제끼리 조합하는 거군요. 이것도 국내 허가는 됐는데 아직 비급여 상태고요. 네, 맞습니다. 아직 보험 적용은 안 되고 있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주목받는 데이터가 또 하나 나왔더라고요. 니볼루맙이랑 이필리무맙 병용요법 체크메이트 9DW 연구 결과요. 네, 그것도 아주 결과가 좋게 나왔죠. 이것도 두 가지 다른 면역 항암제 PD-1이랑 CTLA4 억제제 조합인데 기존 소라페닙이나 렘바티닙보다 생존율이 더 우수하게 나왔어요. 네, 보고된 객관적 반응률, 그러니까 암 크기가 줄어든 비율이 36% 정도였고 전체 생존 기간 중앙값도 23.7개월로 나왔죠. 와, 23.7개월. 이게 현재까지 나온 1차 치료 연구 중에선 수치상으로는 가장 좋은 것 중 하나 아닌가요? 네,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인상적인 결과입니다. 이 조합 역시 그 출혈 위험 높은 환자들한테 옵션이 될 수 있겠고요. 이것도 지금 국내 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요. 진행성 간암 1차 치료는 이제 확실히 면역 항암제 병용요법 중심으로 크게 발전했어요. 네,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그렇죠. 아테졸리주맙, 베바시주맙이 표준 치료로 딱 자리를 잡았고 또 더발루맙, 트레멜리모맙이나 니볼루맙, 이필리모맙 같은 새로운 강력한 옵션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선택지가 많아졌네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어떤 치료법이 무조건 최고다 이렇게 말하긴 어렵다는 거예요. 환자분의 전반적인 상태, 간 기능 정도, 다른 병은 없으신지, 아까 말한 출혈 위험,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약제 접근성, 보험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장 맞는 치료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죠. 개인 맞춤형 치료가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면역항암제 쓰기 어려운 분들한테는 여전히 소라페닙이나 렘바티닙도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물론입니다. 여전히 중요한 옵션이죠. 오늘 이렇게 쭉 보니까요. 진행성 간암 치료가 정말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면역항암제 병용요법 덕분에 더 나은 치료 결과, 또 개인 맞춤형 선택지가 많아지고 있다는 게 참 다행이고 희망적이네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면역항암제랑 표적치료제를 더 다양하게 조합해보는 연구나 또 어떤 환자한테 어떤 약이 잘 들을지 예측하는 그런 바이오마커 연구, 이런 정밀의료 쪽으로 더 발전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렇게 좋은 치료법이 개발돼도 환자들이 실제로 쓸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보험급여 확대 같은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도 계속 필요하겠죠. 네. 그 점도 정말 중요하겠네요.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이렇게 치료 옵션이 다양해지고 생존 기간도 길어지면서 단순히 얼마나 더 오래 사느냐, 이걸 넘어서요. 치료 과정에서의 삶의 질 있잖아요. 이게 앞으로 치료법을 선택할 때 얼마나 더 중요하고 결정적인 기준이 되어야 할까요?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